구독, 좋아요.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대한민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언론들 외신들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주말 동안 정말 뜨거웠고, 지금은 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실, 네.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자진 출국을 계속 강조하는데, 반면에 미국 이민수장인 이 국토안전부 미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방,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강제 추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그리고 이 추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센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추방이냐 아니면 자진 출국이냐 그 어떻게 보면 진실은 네.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이 조만간 본인들이 원했을 때 다시 미국의 그 현장 공사 현장으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추방이란 건 뭐냐면 사실상 추방이 되면 그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미국이나 미국 이외에도 뭐 캐나다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를 나갈 때 그 범죄 기록으로 인해서 갈 수 없는 겁니다. 미국으로 갈 수 없는데 그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영원히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최대한 본인들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본인들 위주로 해석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진 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속된 말로 이걸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이민 관련해서 수장인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방인지 아닌지는 여튼 저쪽은 추방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데,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 쫓겨난 거잖아요. 아쉽게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들이 다시 본인들의 삶의 현장 터전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민 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인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감정을 좀 내려놓고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간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을 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전에 뭐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투자를 하고 요번에 700조 넘는 돈을 쏟아붓고 퍼주고 온다고 했다면 이 비자 문제 관련해서 당연히 정상회담을 할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언급을 했었어야 되죠. 저도 알아보니까 주미 대사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회담이란 건 어떤 자리냐, 실무선에서 답답하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대통령끼리 정상끼리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때 신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비굴하게 트럼프의 가랭이로 뭐 기어 들어간다, 국익을 위해서 하면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랭이로 기어 들어갔는데 국익을 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기만 했고 얻어온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거기에서 면박만 당하면 안 되는 게 정상회담 성공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공개 때,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식이냐, 그날 굉장히 성과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재명은 위대한 지도자다. 당신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걸 써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언제나 함께 있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트럼프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이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친중적인 요소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흔들리는 리더십을 이용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어땠습니까? 아니
뭐라고 숙청 얘기하고 그리고 혁명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비자 문제 같은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얘기하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트럼프 하는데 월드. 그렇죠. 트럼프 월드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월드 북한에 만들면 나 초대해달라 그런 얘기 쪼증만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쪼증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취할 걸 취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죠. 700조 얘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님, 아니 근데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25에서 15% 왜 안 해주십니까? 저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체면이 서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공개 때 뭐 얘기를 하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찬 메뉴판에 사인 받아갖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자필 그 문구를 받아왔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예. 합의서 좀 받아오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진실을 말했죠. 엄결결에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있느냐, 협상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미국과 대충 합의했다. 대강. 대강이죠. 예. 근데 대강이랑 대충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대강 생각해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프로토콜 의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네. 이게 소리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선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갔을 때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전화 안 합니까? 트럼프한테? 그렇죠. 바로 이건 직통해야죠. 그렇죠. 전화 못 하나요? 그리고 또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갔을 때 그 수지 웨일즈인가요? 네. 그 얼음공주 네. 그분이랑 뭐 한라인을 해가지고 잘 해결됐다 얘기를 했잖아요. 오해를 풀었다. 그놈의 한라인은 헛라인이 됐는지 한라인입니까? 헛라인입니까?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조현 장관이 네. 미국으로 갔죠. 되게 근데- 늦게 갔죠. 네, 되게 늦게 갔죠. 국회 갈 시간에 바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요. 그러게요. 네. 가긴 갔는데 이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만남도 연기됐어요, 여러분. 이 만나려고 했는데 연기됐답니다. 이 만남이 물론 이런 설명이 나올 거라 예측을 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또 어떻게 쓰고 있냐? 이 만남이 연기된 거 중동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만남이 연기되면은 전화 못 해요? 이동하는 시간에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남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불길한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현 외교부 장관 협상 잘 하고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외교부 장관이 마음 같았으면 이 일이 있을 때 빨리 뛰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갔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라인 어디 갔어요? 그렇죠. 라인은 생각해 보시죠. 미국이 조현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외교부 장관이라니까 만나주는 건데 네. 미국 통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태용 윤석열 정부 때 주미 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보실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태용 그다음에 또 요번에는 조현동 주미대사 다 불러 모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틀랜타 총영사 미국 대사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대사하고 그다음에 총영사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이걸 잘 해라. 채널을 가동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채널을 가동할 게 없어요 지금. 채널에 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 때 직업 공무원들이잖아요. 외교관들을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됐다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고 해서 다 국익을 위해서 내둬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보면 일이 잘 했을 때 인수인계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채널들과 인사도 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요번 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친중 정부 아니야. 물론 친중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뭔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싫다고 하니까 다 집합시킨 거잖아요. 그러고 외교는 아그레망이 필요한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강경화 주미 대사 관련해서 아그레망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보내는 시그널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시간이? 물론 이제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는 뭐 익스큐즈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700조나 퍼주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거 못 해줄 이유가 뭐가 바로 있겠습니까? 그냥 꽝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연 외교부 장관이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예. 그 마크 루비오를 근데 언제도 그랬냐면 저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처음에 그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루비오를 그때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언론에다가 뭐 급한 일이 있다, 중동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다는 등 나 그러는데 그게 바로 다 핑계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후에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을 지낸 이제 예.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정치적 멘토거든요, 트럼프하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처음에 정치를 선언하고 났을 때 처음 런닝메이트로 언급이 될 정도로 트럼프하고 아주 깊은 관계인데 그러네요. 이분이 이제 9월 초에 정상회담 이후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깅그리치가 미군과 합의 없이 합동기지를 급습한 오만함, 영어로 에러건스, 이 오만함이 지난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지만 그 파트너, 카운터 파트너인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원인이라고 딱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뭐겠죠? 루비오가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깅그리치가 저는 진짜 이 기고문에 대해서 내용이 참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하고 종교기 자유가 없다. 질식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얘기를 하면서 며칠 동안 지켜본다. 이재명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경찰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회귀하는지 그걸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조지아주에서 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건 극우다, 뭐 마가다. 깅그리치도 극우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따지면 저기도 극우죠. 트럼프도 극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극우라는 단어를 너무나 남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불리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극우.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미국의 정치권에서의 어떤 비중 있는 인사, 엄청난 비중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면서 입을 싹 닫았잖아요. 트럼프가 처음에 그 숙청과 혁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행정명령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회를 급습하고 있다, 거칠게 급습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또 때렸잖아요. 마지막에 면전에서 또 때렸잖아요.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막 장황하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특검이 본인이 임명해놓고 팩트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오해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이재명 쪽에서는 오해였다. 오해가 오해인 줄 아느냐. 진짜 오해인 줄 아느냐. 트럼프는 오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저는 지금의 숙청, 지금의 혁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정권 죽이기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번에도 소년보 목사님 저는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구속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정광훈 목사도 비슷하게 선거법 그걸로 구속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에 대해서 구속을 물론 이 교회 목사라는 영역이 성역은 아니지만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저는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직업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공직선거법으로 구속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도 문제고 법원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법원도 굉장히 정치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좌표 찍어 공격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손현보 목사님을 그렇게 하느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니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너무 대놓고 일방적으로 하고 아니 교회 그렇게 압수수색해서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김장한 목사님도 11일 날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데 김장한 목사님과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검이 폭력적으로 참고인 신분인데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영훈 목사님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압수수색 할 때 아니 남편한테 목사님한테 전화한다니까 못하게 하고 저 또 변호사한테도 전화 못하게 했잖아요. 예. 이게 야만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저마저도 만약에 제가 혼자 있는데 뭔가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멘붕이잖아요. 멘붕이죠. 멘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내가 전화를 할 수고 싶은 거고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2025년 이재명 강정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자진 출국이랑 추방이 어쩌니 이런 문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단어 하나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단어에 너무 얽매일 필요 네. 없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추후에 네. 미국을 입국할 때 우리가 페널티를 얻느냐 안 얻느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이 핵심을 다들 헤드라인에 안 걸어요. 예, 우리나라 언론들도 방송사들도 이거를 다 헤드라인에 안 걸고 저는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기자를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발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중계 보도하는 성향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지에서의 취재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문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재명의 대통령실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도 첫 번째 관세 협상했을 때 아니 진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 15%를 내렸습니까? 올라간 거죠. 0에서 15 그리고 25%입니다. 지금 25%로 현대차가 한 달에만 5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발표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이게 3,5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를 또 추가로 했을 때 예. 이게 투자냐 아니면 대출이냐 그거에 대한 성격 그리고 그거의 어떤 수익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쓰이느냐 SOC에 쓰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도로하고 다리 걷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쌀하고 뭐 소고기 지켜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네 번 속잖아요.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도 더 이상 간단한 겁니다. 합의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쪽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예. 이거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 발표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하는 건 되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출발해서 네. 내일 오후에 한국 시간에 도착을 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전쟁터에서 구해온 곳이냐 굉장히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할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막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런 장면들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철렁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봤을 때 네. 눈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기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희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준 어떤 정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제 뒤늦게 내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자기 책임이면 내려와야지. 그런데 말은 어떻게 되느냐. 강도가 높을 때는 좀 빠져 있어요. 소나기가 막 퍼부을 때는 본인은 빠져 있다가 네. 외교부 장관이 대신 두들겨 맞습니다. 왜냐? 대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됐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뭡니까? 산재가 일어났을 때 그 CEO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기업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면허 취소하겠다고 하고 공공 입찰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났을 때 코레일 어떻게 합니까?
코레일의 100% 대주주 정부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목숨이 몇 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좀 비겁하다. 책임 있는 그걸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떠나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25% 여전히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당연히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정부가 선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이 사람들이 되게 좀 악의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그 경제부총리 있던 그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가 있을 때 협상을 잘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지 말라고 했죠. 차기 정권에 그렇죠.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근데 왜? 이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가 됐냐면 일본이 됐습니다. 일본이 하는 것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 하는 대로 너희 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준점이 일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네. 2.7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도 많아요. 네. 그러면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했을 때 누가 더 힘듭니까? 우리나라죠. 우리가 진짜 탈탈 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잘 한미 동맹이란 굳건한 어떤 바탕 하에서 윤석열 정부 때면 당연히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리스크도 없고 친중세도 없고 친명세도 없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경제 사이즈에 맞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일본이 했을 때 일본이 좋게 되잖아요. 그럼 사후에 AS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준점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상 지금 실패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